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아마 뭐 우리 그 기업 교육에 계신 분들은 언택트라는 말들에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언택트 러닝이라는 말들이 예전에는 사실 그 다가오지 못했던 말이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발이 되면서 사실 이제 기업 교육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 이전의 교육과 코로나 이후의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근데 저는 이거를 한 3가지 시기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이전, 그 다음에 코로나 이동안,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기업교육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HRD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경영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데 임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성과나 또 역량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들은 어떻게 보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와중에 HRD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이슈나 화두는 이런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이 원하는 또 기업의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할 것이냐. 이게 가장 근원적인 어떤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의 하나로서 우리가 이제 언택트 러닝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교육의 현재 현황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시고 이 비대면 교육에서의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이걸 잘 운영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제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 물론 이제 그 장단점 말씀을 하시는데 장점은 당연히 어디서나 그러니까 이번에 그 ATD나 이런 데서 자료도 보면은 채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근데 그게 뭐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뭐 기업 내 인트라넷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모바일이 됐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굉장히 장점인데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이제 언택트 시대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모여서 학습하는 거는 분명히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뭔가 액티비티도 하고 함께 모여서 뭔가 공유하면서 뭔가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과연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점, 그러니까 언택트 러닝을 했을 때 단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일종의 도전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 허들을 넘을 것이냐의 문제가 그거를 잘 넘으면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에서는 어떤 조직에서는 이제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싶습니다. 일단 비대면 언택트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는 어떤 그런 부분과 이런 기존의 집합 교육들을 진짜 비대면 형식으로 해서 유사한 형태로 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일단은 좀 정의를 먼저 좀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언택트 러닝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로 지금 실행하기에는 기업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뭐 LMS도 해야지 되고 자기네 컨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는 근데 교육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금 ATD에서 나온 버추얼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제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비대면 학습을 얘기하는데 버추얼 트레이닝 소수의 사람이 상호작용하면서 인터넷상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버추얼 트레이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집합 교육을 곧바로 똑같이 버추얼 트레이닝으로 옮긴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온라인상에서 더 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자들하고 일반 강의장에서 대면으로 할 때도 뭐 우리가 학습자의 집중력이 유지되는 게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학습자의 집중력이 온라인상에서는 5분, 10분 단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짜리 집합교육 했던 거를 온라인상에서 똑같이 비대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는 이 버추얼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학습의 효과를 성과와 연계돼서 높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방안들을 좀 더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한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모델이나 어떤 정확하게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물론 그런 어떤 연구 결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좀 모아서 지금 상황에 맞는 어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뭐 장단점 얘기하시고 뭐 우리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우리도 다 그런 걸 맨날 해보지를 않아서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확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집합교육했던 걸 똑같이 온라인으로 옮긴다고 해서 뭐 우리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온라인상에서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켜놓고는 있지만 딴짓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것들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분야에서 시작됐던 그런 촉발된 그런 부분 외에 조직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해 왔었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한 교육들이 여러 방식들을 시도되려던 찰나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집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작 자체를 못한 상황의 현실에 있다 보니 지금 기업의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지금 바로 쓸 수 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기의 사업 현황이 바뀌었다는 그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는 이 인지를 하게끔 하는 것을 비대면 하는 것, 즉 즉시 쓸 수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비대면 교육화하는 부분들이 조금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렇다, 이런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그 유즈 케이스들이 모이면서 조금 더 많은 활성화, 많은 공유가 되어야지 그걸 기반으로 또 다른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교육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형들을 새롭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해서 시도한 유즈 케이스를 발굴해내는 것 또한 저희 지금 소사이어티에서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한다든지 마이크로 러닝을 한다든지 어쨌든 동영상을 통해서 즉시 본인이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연 내가 학습하면서 함께 뭐 예를 들어 조직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혹은 내가 같이 조직원과 이걸 학습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혼자 학습하는 거랑 협동학습을 하는 거랑 결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한다면 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실시간 수업을 할 때 계속 뭐 그 채팅이라든지 챗을 통해서 의견을 올려주고 그것들을 좀 서머리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줌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항상 그냥 일반형 교육을 생각하잖아. 실시간 라이브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일반형 교육을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으로도 나누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거 하면 이제 대주제를 주고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했다가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좀 의견을 합쳐보는 이런 시간도 가지잖아요. 그것들도 요즘에 온라인 소프트웨어 툴들을 잘 활용하면 그런 기능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활용이 조금, 그러니까 완전한 대체되는 효과성을 발휘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LMS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단순히 LMS가 어떤 교육에 대한 교육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뭐 학습자가 어떤 교육했는지 이력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학습자가 어떤 거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떤 콘텐츠에 더 몰입을 하고 얼마나 몰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에듀체크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력 같은 것이 다 트래킹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대면 교육에서 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비대면 교육으로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에듀테크를 좀 잘 활용한다면 비대면 교육의 어떤 그런 좀 문제점들, 부족한 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저희가 시도하려고 했던 못했던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여기서 이런 업종의 선진 어떤 그런 기술들이 사실상 전 아프리카 TV나 저쪽 유튜브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아프리카 TV의 실시간 어떤 상호작용은 제가 봤을 때전 세계 최고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쓰려고 했던 방법론이 몇 개 있었냐면, 흔히 말하는 그분들 용어부터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박매란 용어가 있더라고요. 박매란 용어 혹시 아시나요?
그 친구들이 방매하면 저희는 뭔지 몰랐는데 방 매니저라고 방 매니저. 방 매니저라고 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누가 질문을 오잖아요. 아. 그럼 방 매니저가 그걸 답변을 해줘요. 아. 그러니까 유명 유튜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답변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자기 이어가야 되는 그죠, 자기 거라서. 콘텐츠를 쭉 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방매가 붙어가지고 방 매니저가 그거에 대한 실시간 답변이라든가 그런 방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상호간이 작용이 잘 되려고 하면 그런 어떤 방 매니저 역할을 하는 조교라고 해야 될까요? 러닝 PD. 예, 러닝 그런 분들이 좀 나타나서 실제 근데 그분 저희도 그걸 시도를 해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강사 수준의 어떤 전문성이 있으셔야 돼요. 하지만 강사가 강의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그분이 옆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시도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별풍선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체계에 대한 겁니다. 옛날에는 강의를 잘하시면 자주 부르시는 것들이 이제 보상 체계라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어떤 보상 체계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들은 주로 이제 최근 아프리카 TV의 보상 체계는 그 구독자가 보상을 주기도 하지만 그 진행자가 또 보상 체계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아프리카 TV나 그런 방식론을 보고 두 가지를 가져오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어떤 방 매니저의 역할, 아까 그랬던 러닝 PD 역할하고 그다음에 보상 체계를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기업은 이제 구성원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떤 긍정적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마케팅에서 항상 얘기하는 고객의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라고 할 때 항상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그 고객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맞춤화된 어떤 니즈를 파악해서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온 학습자가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읽어주고 그 읽은 니즈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게 거기에서 획득이 되면 가장 긍정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에듀테크랑 관련이 되는 이야기는 한데, 긍정적인 어떤 경험을 한 걸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학습에 있어서도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으니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 라든지, 이런 학습은 이러한 뭐 차이점을 만들었어 하는 것들을 어떤 학습의 결과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수치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어떤 그런 데이터로서 학습의 결과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본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는 이제 교육 전이나 교육 후나 비대면상의 교육 전이나 교육 중간이나 그리고 교육 후나,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자가 동기부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비대면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학습 전, 학습 중, 그리고 학습 후에 학습자가 정말 몰입감을 가지고 좀 재미있다, 즐겁다, 아, 나 이거 정말 하고 싶다, 했더니 좋더라 하는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뭐랄까요,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을 좀 비대면 교육에서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은 학습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택러닝 소사이어티 발족을 하게 된 뭐 의미나 앞으로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언택트러닝 소사이어티 발족하기 전부터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강의에 대한 변화들, 당장 그 교육 현장이 멈춰버렸잖아요. 이 멈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을 사실 이 소사이어티에서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저것 막 적어와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강사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좀 종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사들의 역할, 러닝 PD의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데 교육은 조금 더 오히려 더 그거를 더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실험을 조금 못하고 있진 않았나라는 약간의 반성과 그리고 그러한 실험들을 조금 더 지속해 나가는 그래서 비대면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볼 게 아니라 비대면 교육 자체를 곁에 두기를 조금 더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학습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에서 일 자체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일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그게 변한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방식이 변하고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의미가 변하고 지금 계속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변화에 기초해서 사람들이 학습도 하고 뭐 업무도 하고 하여튼 그런 변화에서 특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일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와 관련된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포착해내고 그걸 우리가 정리해내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뭐 뉴노멀이다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공감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이 불안이라든지 변화의 공감은 다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함께 해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발족한 이 언택트 소사이어티가 언택트 러닝 소사이어티가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사실 그 안에서 뭔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확산되고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들고 다시 성찰하고 또 공유하고 하는 그런 그 자체 그 프로세스 자체가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항상 뭐 HRD를 고민하는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정답은 없죠.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게 우리가 갈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놓고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실상은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뭐 인터스텔라에서도 나온 것처럼 뭐 해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해답을 찾을 것 같고 그거를 지금 또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은 사실상 기존에 이제 모든 HRD가 미국이나 서구 중심의 어떤 학문이었다면 기술이 이렇게 개발되고 여러 가지 오픈된 대한민국 환경 내에서 이걸 찾지 못하면 아마 다른 나라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소사이어티가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 오늘 다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언택이라고 해서, 사람인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뭐 집합교육이 완전히 없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박 교수님이랑 저랑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은데, 요새는 예를 들면, 상황이 이러니까 회의를 하더라도 그냥 비대면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렇더라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좋긴 하겠죠. 하지만 상황이 그러면 우리 비대면으로 하자. 우리 훨씬 더 익숙해졌고 훨씬 더 잘 그걸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우리의 사고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게끔 좀 변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언택트 러닝 소사이어티가 어떤 지금 뭐 아까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썼지만 위드 코로나 상황을 먼저 돌파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좀 대비해 줄 수 있는